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산 5G 장비 해외에 주둔 미국의 골칫거리로 부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활동하는 미군이 중국의 5G 기술의 확산으로 인한 새로운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특별히 미국과 같은 경우는 경찰 국가로 지금 불리고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군대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로 알려지고 있죠. 이러한 나라가 지금 중국의 5G 기술, 말하자면 그 나라에 그 중국의 5G 통신망이 깔리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새로운 안보 위협을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5G가 중국의 5G를 설치한 나라에서는 우리는 군대를 빼겠다. 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통신 장비, 특별히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선택하는 나라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이게 미국의, 특히 미군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해외 주둔 미군의 골칫거리가 된 중국산 5G 통신 장비예요.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지난달 31일이죠. 특집 기사에서 5G 이동 통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안보 위협에 다루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사이버 침투를 통해서 미군을 감시하거나 공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미군의 특수작전부대도 중국의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에 돌입을 했다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꽝 부딪히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지역이 하나가 있어요. 동진아이라고 불리는 남중국해를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남중국해에서 지금 꽝 부딪힐 수 있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 지역을 중국이 좀 점령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어쩌면 꽝 부딪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5G 통신 장비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특별히 이번에 언급할 내용,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중국의 5G 장비와 기술입니다. 미국이 세계 각지에 배치되어 있는 재래식 혹은 특수작전부대는 중국의 기술과 직간접적으로 접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는 중국이 미군의 작전에 방해되는 이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선봉에는 화웨이가 있습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있는 화웨이는 캐나다 연구소에서 5G 기술을 훔쳐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저렴한 장비, 가성비가 높은 장비와 기술 이전을 내세워서 5G 장비와 기술의 전 세계 보급화에 앞장서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통신 장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 해줘요. 근데 이 기술 이전이 백도어가 심어질 수 있는 기술 이전, 특히 기술 이전을 말을 하면서 통신 장비를 이렇게 사용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 통신 장비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5G 장비와 이 기술이 전 세계적인 보급을 통해서 지금 미군의 그 작전 반경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5G와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의 최전선에 놓여 있죠. 5G 통신 장비가 단순히 통신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5G 통신 장비를 이용을 해서 특히 이제 28GHz 대역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원격 수술이나 아니면 스마트 시티나 자율주행 자동차 이러한 것과 같은 생활과 기술 전반의 광범위에게 이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4G까지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데 이제 5G가 들어가면서 이게 적용을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세계가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에 주목하는 이유, 중국의 법규에 따라서 중국의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웨이와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하수인 노릇을 한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중국의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안전법입니다. 이 안전법에 의하면 중국의 모든 기업 그리고 개인은 중국 안보기관의 협력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집한 모든 정보들은 중국 정부의 통솔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의
모두 다 굴복해 가고 있고 지금 이러한 상황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더욱더 이제 통신 장비 분야로까지 더욱더 넓어져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게 되죠. 지금 중국의 안보 기관의 협력을 만약 따르지 않게 되면 회사가 부도의 위기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울먹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고, 그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의 정부의 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과 또 이득을 보는 측면,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다는 내용이죠. 이러한 이유로 중국 기업인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5G 통신 장비에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 이 업체들은 나중에 기술 유출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개인에게는 사생활 침해, 그리고 기업에게는 기술 기밀 정보 유출, 국가에게는 잠재적 안보 위협까지 되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을 통해서 전시 또는 평화, 그러니까 모든 상황 하에서 다른 국가의 인프라 그리고 행동 계획을 감시를 하거나 심지어 파괴할 수 있다고도 경고를 하고 있어요. 세계 여러 정부에서도 이러한 위험을 인지를 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자국 내 네트워크에 화웨이가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나라가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금지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영국입니다. 영국과 같은 경우는 이전에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50% 이상 사용하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5G 통신 장비가 들어오면서 이 상황이 전폭적으로 변하게 되죠. 영국은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자국 5G 시장에서 화웨이를 퇴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화웨이 5G 신규 장비 구입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했고, 9월부터는 화웨이 5G 장비 신규 설치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를 했죠. 미국입니다. 미국이 가장 심한데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인 FCC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을 2019년 제정한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통신 네트워크법에 따라서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신 장비, 특히 4G 장비까지 완전히 퇴출시키려고 노력하는 FCC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세계 기업들이 지금 툭 추가가 되고 있어요. 하이크비전과 같은 경우 우리 알죠? 네, CCTV, 다화도 마찬가지고요. 하이테라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CCTV 문제도 우리가 중국의 CCTV를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 기업들로부터 장비를 구매하는 미국 기업들을 따로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83억 달러 규모의 정부 기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업계 자율에 의해서 배제되도록 완전히 만들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 화웨이 통신 장비를 구매하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들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 통신 장비를 구매하는 나라 거의 대부분 저개발 국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싼 값에 도입을 하고 있죠. 유럽에서도 화웨이 통신 장비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탈리아가 화웨이 통신 장비 5G 장비에 대해서 지금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거의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퇴출시키고 있고, 동유럽 쪽에서는 지금 화웨이 통신 장비가 사용이 돼가고 있는, 그러나 폴란드는 아니고 이렇게 되고 있죠. 특별히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가성비에 이끌려서 중국 5G 기술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베트남은 지금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상황이죠. 중국 역시 저렴한 비용과 인프라 투자를 이들 각각 나라마다 약속을 하면서 해당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특히 1대1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라들은 다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에 기웃거리고 있는 나라 하나가 있죠. 아프가니스탄. 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의 5G 장비에 대해서 이유 있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 미 국가안보부 NSA와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인 CISA는 최근 한 보고서를 통해서 5G 기술 도입으로 인한 취약점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악의적 의도를 품은 국가 혹은 비국가 행위자의 5G 네트워크 설계와 구성 참여.
이것을 중국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5G 장비 공급 체계, 보안성이 취약한 구식 인프라와 5G 망의 연결. 특히 보안성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물론 보안성이 있다라고 유럽의 그 인증 업체에게 받긴 했지만 여기에 백도어가 심어져 있는 것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물론 거기에 투자자도 되고 있기 때문에 믿지는 못해요. 그리고 5G 시대 간의 독과점, 그리고 과거에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취약점 발생 등으로 분류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미군의 위협이 되는 중국의 5G입니다. 미 국방부 역시 정찰 임무를 비롯해서 다양한 군사작전을 수립할 때에도 5G 위협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특수전과 정보전에 오랜 경험을 지닌 군수업체인 마크포인트의 운영 고문인 햄 하스키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특수작전부대와 협력부대는 외국에 배치될 때 현지 기술 장비와 관련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그 현지가 중국의 5G 통신 장비가 구축이 되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노출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국은 어느 곳에 들어가더라도 이 통신 장비는 화웨이의 통신 장비나 ZTE의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또 연관되는 연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서 생산하고 통제하고 있는 전기통신 인프라가 설치된 것은 더욱더 그렇다라고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통신 장비 및 기기가 설치된 국가에서는 위협이 된다라는 것까지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육군의 특수작전부대 또는 네이비실 요원들이 해외에서 전투를 벌이거나 지원부대에 연락을 주고받을 때 보통 온라인 서명이나 전자 서명 등을 통해서 이것들을 주고받는데 현지 네트워크가 만약 다른 세력이 그 네트워크를 지배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다른 세력에 의해서 침투를 당하고 있다면 이때 미군 부대원들의 임무 내용 그리고 전술, 신분,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이러한 정보국에 유출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중남미에서 미국의 군사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미국 남부사령부의 크레이크 펠러 사령관은 현재 구축된 중국의 정보기술 인프라가 미국과 동맹국 사이의 정보 교환에 위협이 된다고까지 밝힌 적이 있습니다. 미국 특수작전사령부는 세계 각지에서 위험한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대를 위해서 고효율 특전 요원 하이퍼 이네이블 오퍼레이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위협을 대응하고 있다고 해스키는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중국과 러시아에 지배되고 있는 나라들, 말하자면 옛날에 러시아 연방이나 아니면 중국의 지금 1대1로 아니면 중남미 지역 그리고 지금 백신의 외교를 통해서 이렇게 넓어져 가고 있는 중국의 세력, 이러한 곳들에서 이 중국의 통신 장비를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5G 통신 장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야기를 못하죠. 스탠드 얼론 방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지만 미래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것 그리고 미국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될 부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